안녕하세요.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파이더 작가 하동균입니다. 코로나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경기 회복도 더디고 물가는 오르면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늘어나고 있죠. 더구나 기업들도 힘들어지면서 점점 고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만들어낸 직업이 아닌 내 삶 속에서 직업을 창조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부품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찾는 방법이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5일자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기준 세계 인구는 79억 7천만 명입니다. 80억에 가까운 인구죠. 그 중에 얼굴이 비슷하거나 일란사 쌍둥이처럼 거의 똑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완전 똑같은 사람들은 없죠. 심지어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말투나 행동, 감정 표현이나 성격 등이 모두 100%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에게는 11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부모님은 같지만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동생은 중학교 내내 전교 5등 이내에 들었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취업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설득으로 할 수 없이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제 동생은 공부를 아주 잘했음에도 그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설득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술고등학교로 입학을 했죠. 그 후에 실력으로 건국대학교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형제 자매도 모든 것이 다른데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모두 다르다면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또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전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지금처럼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적응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만큼은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합니다. 1998년 3월 1일에 교육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처음 교육기본법이 생긴 후에 2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은 늘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따로 있지만 그 과목만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시대가 변하면서 추가되는 과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 도덕 같은 것들은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죠.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입식인 게 특징입니다. 배우는 시간과 과목을 학교에서 결정을 하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배운 과목들을 외우게 하고 잘 외웠는지 시험을 보죠. 그 시험으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나눕니다. 순위에 따라서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잘 배우고 이해했는지를 단순한 시험 몇 번만으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무언가를 배우다 보면 궁금증이 반드시 생깁니다. 또한 정답이 명확하지 않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때도 있죠. 그러면 질문하고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생각을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죠. 그저 성적을 높여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틀에 박힌 교육을 받던 학생들에게 반항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반항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사춘기인데요. 사춘기는 사회가 정해놓은 삶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음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워하죠. 방황도 하고 부모나 선생님 눈에는 어긋나 보이는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긋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대화를 잘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아이들은 사춘기를 무난하게 넘기죠. 하지만 자신을 향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외부로 표출을 하거나 답을 찾으려는 방황도 합니다. 이렇게 사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확고해지죠. 부모와 선생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려 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른들은 그런 노력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인데요. 극복해 나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20세 이전의 삶은 거의 교육에 바쳐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그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해도 사회에 빨리 진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히 많은 선택이 기다리거나 변수가 수도 없이 생기죠.
이런 선택과 변수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계속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을 그 속에 가둡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옷을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요. 기계로 만드는 기성복이 아니라 재봉틀과 바느질로 만드는 가내수공업입니다. 한때는 맞춤업과 가내수공업이 호황일 때는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5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챙기셨습니다. 그 후에 기성복이 등장하고 대량으로 옷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가내수공업을 고집하셨습니다. 당장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사는 게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셨고 결국 30년 이상 종사해오던 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당시의 시대 흐름에 맞게 기성복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거기에 부모님의 기술력이 더해졌으면 지금도 아마 옷을 만드는 일을 잘 하고 계셨을 겁니다. 현재 부모님은 시골에 내려가서 각종 농사를 짓고 계시죠.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기한 건 모두 똑같은 인생 스토리는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각자의 인생 스토리는 자신만의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 이유는 사회가 정해놓은 틀과 교육,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니 자신도 직장 일을 선택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조언이나 배움을 청해도 그저 똑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발전 확률은 너무나도 희박하죠. 따라서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가 어떠한 힘이 있는지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의 저자 도널드 밀러는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거의 모든 스토리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언가를 원하는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한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된다. 절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이드가 등장해 계획을 내려주고 행동을 촉구한다. 그 행동 덕분에 실패를 피하고 성공으로 끝맺게 된다. 해당 스토리의 과정을 보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와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난관이 반드시 닥치는데요. 그 난관을 헤쳐나가려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지겹고 허무하지만 당장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향하죠. 이런 삶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올바른 가이드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것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이 만들어 놓은 직장에 몸을 담는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독립을 해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를 제공을 하죠. 배움의 소중함을 알고 꾸준히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습득한 것을 공유하고 가르치고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직장인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만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남의 밑에서 일정한 대가만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몇몇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밑에 있으면 속이 편하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월급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경험도 너무 없고 사회도 너무 각박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께서는 수십 년의 삶을 살았고 그 삶 속에는 수많은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남들이 걸어오지 않는 나만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만약 삶의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조개 속에 진주를 찾듯이 자신의 인생에서 아이템을 찾아야 되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진주는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만의 왕조를 세우듯이 자신의 계획을 주변에 알리고 창업해서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